짠! 네, 2편 시작하겠습니다. 2편에서는 그래도 자기소개를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2차전지 섹터 담당하고 있는 정원석입니다. 네. 2편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종목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에코프로 BM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압도적인 1위라고 표현을 해주셨던데 사실 뭐 이게 맞는 표현이긴 해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위치까지 지금 올라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시죠. 일단 최근에 에코프로가 행사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애널리스트들하고 투자자분들 대상으로 행사를 했었는데 저도 이제 직접 다녀왔었고요. 공장도 직접 눈으로 보고 왔는데 일단 25년 기준으로 글로벌리 양극재 캐파가 1위입니다. 네, 25년 기준까지 48만 톤까지 증설하는 어마어마한 증설을 지금 앞두고 있고요. 유럽과 미국 쪽으로 다 진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국내 업체들 LG화학 포함해서 총 5개 양극재 업체가 있거든요. 기술력은 그래도 국내 업체들이 다 괜찮은 편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차별화를 두지 않더라도 캐파 대비 시가총액에 대한 밸류가 에코프로 BM이 가장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에코프로는 이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가족사들, 여러 계열사들이 지금 배터리 리사이클부터 전구체 그리고 양극재 생산까지 전부 수직 계열화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업체가 글로벌리 보더라도 에코프로가 거의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계속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을 토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아까 1편에서 뭐 리사이클링 얘기 살짝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뭐 이쪽이랑도 다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가족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봤을 때 아직까지 여지가 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주가 상승에 대한.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지표로 보는 게 결국은 전체 신차 판매 중에 전기차 침투율, 그게 중요할 텐데요. 물론 지역별로 유럽이 워낙 이제 침투율이 많이 높아져 있긴 한데 이제 내년에는 미국 쪽이 최근에 보조금을 더 상향시키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미국 침투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글로벌 평균적으로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략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30-40%까지 침투를 하는 과정에서는 각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계속 가파르게 성장을 할 거니까요. 물론 최근 2년 동안 이 속도로 주가가 올라갈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만 계속적인 방향 자체는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비중 확대 전략이네요, 에코프로 BM은. 다만 이번에 연간 전망 자료에서 이제 언급을 했던 거는 작년 올해 2년 동안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가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다른 소재가 조금 더 아웃퍼폼할 거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배터리 업체들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데 계속 관심이 높았거든요.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건 단순히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ROIC가 높은 소재 업체들 중에서 성장의 폭이 큰 쪽이 주가에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재업체들이나 배터리 셀 업체들은 2년 뒤의 실적들을 보면서 가고 있는데 그럼 내년 주가는 24년의 실적의 방향이 중요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소재별 업체들의 캐파 증가율을 한번 그려보면 24년의 캐파 증가율이 전년 대비 오히려 위쪽으로 상승하는 섹터는 전지박과 전해질 쪽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이 실제로 4분기부터는 그쪽이 좀 더 강하게 주가가 움직이기는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쪽 다른 섹터를 좀 보자이고, 지금 이 전지박이나 전해질 쪽은 ROIC가 높은 소재군에서 성장폭에 포커싱을 맞췄다면 또 한 축으로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보자라는 건데요. 23년부터 실리콘 음극재의 적용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1년 앞둔 내년에 시장의 관심도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주행거리, 에너지 밀도 이런 쪽으로 포커싱을 맞췄는데요. 이제는 좀 더 퀄리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하게 되면 충전 시간을 3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도 추가적으로 개선을 좀 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총 3가지 업종이 양극재보다 내년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올해는 양극재였지만 내년에는 전지박, 전해질,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그러면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전지박 쪽에서는 솔로스 첨단 소재가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에서는 한솔케미칼. 네, 뭐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일단 전지박 쪽에서는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SKC 자회사로인 SK 렉실리스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저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서 솔루스 첨단 소재를 전지박의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는 저희가 흔히 알고 계시는 게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한솔케미칼,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저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솔케미칼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강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함으로써 CNT 도전제 시장이 새롭게 창출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CNT 도전제의 나노신 소재도 같이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노신 소재까지. 네. 아니 근데 올해 보니까 본업은 본업이고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기업들이 많이 부각이 됐어요. 네.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한 한솔케미칼도 있고, 뭐 고려 아연도 네, 있을 그렇죠. 뿐더러 이게 좀 하나의 변화인 거예요? 아무래도 네. ESG라는 방향에서 네. 정유화학 관련된 업체들이 이쪽으로 많이 관심을 일단 두시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원재료 머티리얼을 좀 많이 다루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뭐 고려아연도 리사이클 쪽으로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또 국내 업체들이 기술적인 강점이 있고, 또 배터리 세계사나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미국 시장을 국내 업체들이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는 많은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솔로스 첨단 소재, 한솔케미칼, 이거 세 개 외에 추가적으로 좀 전기차 소재 쪽 섹터는 나는 진짜 이쪽만 파겠다 하시는 분들이 더 연구하고 스터디 해볼 만한 기업 몇 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네. 제 생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보는 거는, 나중에는 국내에도 이런 네. 회사들이 상당히 될 건데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 리사이클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리사이클은 시장이 안 열렸거든요. 네. 폐배터리의 이 회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시장이 커질 경우에 주가는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업체에서는 지금으로서 투자할 수 있는 건 에코프로 지주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년이 되면 성일하이텍이라는 업체도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맞아요. 또 미국에서 북미 탑2 업체 중에 하나인 리사이클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투자 관점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유명한 회사예요? 북미 미국에서는? 쪽에 리사이클 회사가 탑2 업체가 있는데요. 네. 하나가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고요. 처음 들어봐요. 네. 그 네. 회사는 이제 테슬라 출신 엔지니어가 나와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테슬라와 연관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그 외에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다른 하나인 리사이클, 이 회사와 많이 손을 잡고 있고,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GM하고 이제 얼티엄셀즈 JV를 맺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많은 폐 배터리도 아마 리사이클이 담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이 다 나와 있어서요. 그래서 북미 큰 시장에서 가장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는 리사이클 회사이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실적이 미미할 수는 있어도 길게 보면은 좀 시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좀 높죠. 알겠습니다. 저희 양극재로 시작해서 전지박,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리사이클까지 갔는데,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미국 회사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스터디 하실 때 꼭 많이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바쁘신 분을 오늘 모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연간 전망 리포트는 벌써 나왔나요? 그렇죠. 11월 달 초중순 정도에 인덱스 자료가 그래요? 한번 나왔고요. 네. 내년 초 CS 준비를 해야 되는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CS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네, 일단 저희는 출장 준비는 다 했는데요. 네, 지금 갑자기 좀 변수들이 생겨서 네. 올해 내년 초도 못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온라인으로 밤낮 바꿔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CS 관련된 보고서는 제가 또 앱들을 통해서 잘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